국제자동차연맹이 내년 F1 그랑프리 일정에 갑자기 한국 대회를 포함시키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전라남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무등산 산행에 나선 등산객이 숨지는 등 겨울철 산행 사고가 잇따라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단 한 번 승리를 거둔 적 없는 경남FC를 상대로 첫 경기 완승을 거두며 1부 리그 승격을 향한 희망의 축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에도 한국에서 F1 대회는 안 열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상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이 내년 일정에 한국 대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던 전라남도가 갑갑해졌습니다.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 F1 대회와 관련해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첫 소식 양현순 기자입니다. 사실상 미개최로 가닥이 잡혔던 내년 F1 한국대회가 일정에 돌연 포함됐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모터스포츠 평의회를 열고 내년 5월 3일에 한국대회를 끼워 넣었습니다. 추후 확정하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석 달 전 한국대회를 제외한 채 발표됐던 일정만 믿고 전라남도는 내년 F1 대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 이낙연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 속에 내년 예산에 F1 운영 자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F1 조직위원회 인력은 5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티켓 판매와 마케팅, 타이틀 스폰서 유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실제 개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대회 개최에 앞서 F1 조직위원회가 영국의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그 자기들의 어떤 거 압력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약간 지혜를 좀 최대한대로 짜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F1 조직위원회는 과거 개최권료 인하 요구에 F1 운영사가 한국 대회를 제외시켰던 전례에 비춰 개최권료 대폭 인하를 협상 카드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막판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잘 치르면 1부 리그 승격이 가능한데 어제 경기를 보면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합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그림 같은 선제골. 후반 시작과 함께 터진 결승골. 경기 막판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골까지. 두 골 차의 완벽한 승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완승이었습니다. 2차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광주 시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승격에 대한 절대 안심하는 거 없고요. 절대 공격치로 나갈 생각입니다. 초겨울 밤추위도 무릅쓰고 행여나 하는 기대 속에 찾은 경기장. 선수들의 투혼이 가져온 승리는 고스란히 팬들의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났나보다 엄청 기뻐서 눈물이 나가 안 돼요. 야, 만세! 모레 창원 원정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더라도 한 골 이내로만 지면 대망의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게 되는 광주FC. 시즌 막판 매 경기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치며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시민구단인 광주FC가 1부 리그에 오르면 기뻐할 일인데 광주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축구는 이래저래 또 예산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주FC가 2년 전 프로축구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한 해 예산은 7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115억 원이던 예산은 해마다 10억에서 20억 원씩 대폭 삭감 조치됐습니다. 올해 살림살이가 4억 원가량 적자인 가운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억 원이나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클래식에 가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단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고민은 광주FC가 1부 리그로 진출하면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1부 리그 팀은 한 해에 적어도 1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야 하고
기존 선수들에 대한 연봉과 수당 등을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만의 시민들의 주주로 창단된 광주FC에 대한 광주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도시답게 불사조 구단을 육성할 타이틀 스폰서 유치는 근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FC의 성적이 오르는 만큼 광주시의 고민은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라도 출신 지원 불가라는 자격 요건을 포함시켜서 거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은 최근 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린 공고에서 생산직 남자 직원을 뽑는데 외국인과 전라도 출신은 지원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인 이 업체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공고를 삭제했고 대표 명의의 공지를 통해서 지역차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이 오락가락했는데 밤사이에는 눈이 제법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은수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눈이 얼마나 내릴까요? 네, 밤사이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최고 8cm, 서해안의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전남 무언과 한평, 영광, 목포, 신안군과 진도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각별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좀 덜했는데 내일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도 2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8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장성이 영하 4도, 나주 영하 3도, 광주도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평년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영광 1도, 광주 2도, 순천도 2도, 여수 2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는 눈 소식이 닿겠습니다. 또 강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렇게 눈 오고 추운 날씨에는 산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눈꽃은 아름답지만 가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낮 무등산을 오르던 50대 등산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등산객은 끝내 숨졌습니다. 들꽃으로 장굴제까지 들꽃으로 해가 들고 내려와서 장굴제 여기에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심폐소생술 그 반응이 안 보여가지고 경찰은 등산객이 추운 날씨에 산을 오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심장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어떻게 그것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그 심장으로 인한 사망에서 70% 정도가 그런 소용을 보인다고 적어져 있고요. 추운 날씨 속 겨울 산행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무리하게 등산을 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이나 과도한 체력 소모로 몸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광주의 기온은 영하 0.2도, 그러나 무등산 정상부는 훨씬 기온이 낮아 영하 7.4도였습니다. 우리가 고도를 100m 올 때마다 마이너스 0.65도씩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좀 내려가요. 그리고 초속 1m의 바람이 불 때마다 1.6도씩 그 체감 온도가 낮아집니다. 겨울산에서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기 때문에 전원을 잠시 꺼놨다가 긴급 상황 시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타이어가 5년 동안의 기나긴 워크아웃을 끝내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들려온 워크아웃 졸업 소식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5년 동안 금호타이어의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매출이 2조 6천억 원에 이르고 누적 영업이익도 2,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통해 부채 비율은 200% 아래로 떨어졌고 신용 등급도 투자 가능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영 실적으로 보나 정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 또한 정상 기업에 걸맞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채권단이 워크아웃 졸업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채권단은 실무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종료를 조만간 채권단 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에서는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주 회사 격인 금호 산업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당장 금호 타이어의 매각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전해진 금호 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소식은 노사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6.4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당선자 12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김철주 무안군수가 최근 기소된 가운데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성 장흥군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입건된 건수는 당선자들을 포함해 총 609명, 구속된 사람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 여부 등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이 해를 넘겨 내년 1, 2월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KTX 운영 계획이 호남 고속철도가 공식 개통되기 전인 내년 1, 2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KTX가 스위치백 방식으로 광주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안전과 시간상 문제를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 KTX 광주역 진입이 성사되도록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판매 시설이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며 북구청의 건축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다시 열리면 북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종환 신임 광주지방검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최종환 치안감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지난 94년 박사 특채 경정으로 임용돼 경찰청 정보국과 경찰청 경무국 외교안보연구원, 연기청 1차장을 거쳐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광주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국정 홍보를 목적으로 한 정책 연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